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최근우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 날씨가 꽤 추워진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휴 동안, 주말 동안 상당히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또 비가 또 그치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져가지고 저는 오전에 출근할 때 굉장히 좀 고생했어요. 그쵸. 예. 어제가 이 절기상으로 입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도 이제 월동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왜 다람쥐나 곰 같은 야생 동물들은 이 겨울에 먹을 양식을 모아두고 좀 겨울잠을 잔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 우리도 조금씩 겨울 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동물들이 좀 겨울에 먹을 양식을 좀 준비를 하듯이요. 우리도 본격적으로 우리 계좌를 좀 살찌울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맞습니다. 진짜 통장 잔고가 든든하면 마음까지 훈훈해지니까요. 자, 증시와의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통장 잔고를 채워줄 종목과 전략들 만나 가시길 바랍니다. 자, 날씨도 추운데 시장도 지금 많이 추운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자,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증시 Y 이 시간에서 든든한 종목과 든든한 종목들, 전략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움직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수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 시간부로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8.69포인트 하락한 2031.64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좀 상당히 좀 크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3.58포인트 하락한 680.67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급 현황들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 시간부로 외인들, 기관들, 움직임들 동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95억 정도 순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마이너스 900억 정도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 한 300억 정도 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162억 원의 순매도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양시장 마이너스 95억 정도의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 시간부로 중국 증시 플러스 35.86포인트 상승한 3,625.36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장중에 2030선을 붕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줄여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031포인트, 2포인트 지지를 해주면서 조금씩은 낙폭을 줄여가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멘토님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한 퀴즈가 준비가 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퀴즈도 상당히 좀 재미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3기 저희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만족도가 상당히 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요번 주도 마찬가지로 많은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청자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주식시장과 연관이 없는 것은입니다. 자, 보기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현물, 2번 선물, 3번 용의 눈물입니다. 네, 눈물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매주 금요일마다 최영동 멘토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 받으실 기회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최영동 멘토님 이제 하이라이트 코너죠. 바로 또 겨울 월동 준비를 도와줄 든든한 이 통장 잔고를 도와줄 당일치기 종목을 소개해 주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두 가지 종목을 좀 리뷰를 좀 먼저 해드리고 좀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CJ ENM입니다. CJ ENM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번 달 11월 13일 정도면은요, MSCI 편입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한 안정성들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무방에서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1% 이상의 좀 하락세
하락세를 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저희가 일단은 수익 실현 시켰다라는 점.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저거 이제 스윙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단기적으로 수익폭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 한정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보유 기간이 한 일주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10%가 넘는 15% 정도의 수익률을 좀 걷어들이면서 수익 실현 시켰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과 같이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군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해외 변수의 변동성을 좀 많이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국내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을 편입을 좀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포트에는 정말 겨울, 한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일단은 이벤트가 있어요. 네, 11월 11일이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에 대한 향방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그 종목을 한번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상 수익률은 10%대를 좀 보면서 오늘 증시 Y에서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증시 Y가 끝나는 저의 샘플러스 무방에서 추천드릴 생각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시게 되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요. 그래도 당일치기 종목들 그래도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당일치기 종목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11시 반부터 방송되는 최용돈 멘토의 무료 방송 많이 들어오셔서 종목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선정해서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많이 본 종목 Y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요,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대규모 임상, 3상 기대감. 지난주 금요일에 이 한미약품의 상한가 진입으로 제약바이오주가 일제히 쭉 오르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였었는데요. 이 종목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고 있던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은 지금 좀 급락하고 있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상황인지 게시를 좀 볼까요? 일단은 뭐 게시글로 좀 보시게 되면은요, 980건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만큼 뭐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게시글들도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스닥 따라서 하락하는 중이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이거 사면 막차 타는 행위 어디로 갈지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자, 코오롱 생명과학 한미약품 따라가나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네. 자, 개미들의 무덤이 되는 건가요? 좀 우려 섞인 게시글도 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2차 랠리 안 가나요? 라는 질문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자, 사실 제약바이오주가 일제히 상승하긴 했지만요. 이 사실은 또 대장주인 한미약품 위주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한미약품을 안 따라가나요? 라는 질문처럼 일단은 하루 만에 주춤한 모양이 조금은 예.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게 이거겠죠. 제약바이오주 2차 랠리 안 가나요? 라는 그렇습니다. 질문도 참 의미가 있는데 그동안 멘토님께서도 제약바이오주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좀 바라보자라고 해주셨는데 2차 랠리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시장의 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상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죽었다라는 개념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장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 한미약품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사실 뭐 오늘장에 한미약품을 주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나만 주식이다라고 좀 외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대단하네요. 한미약품 자체가 뭐 죽지 않는다? 뭐 쉽게 얘기해서 차익성 매물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이와 유사한 이제 사업적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해외
변수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하방으로 좀 흘러버린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코오롱생명과 같은 경우는 뭐 연초입니다. 연초서부터 뭐 꾸준하게 좀 올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은 한미약품이 먼저 수출 이제 뭐 뭐라냐면 수출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일단은 먼저 좀 뚫어줬고요. 그 이후에 코오롱생명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임상 3상 자체가 올해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뿐만 아니고 시장에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을 언급하시는 분들의 대다수의 공통적인 의견이 바로 뭐냐면 실적과 R&D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발목을 잡았었거든요. 하지만 3, 4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그 제약업종 내에서의 옥석가리가 저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코오롱생명과학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우려 섞인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임상 3상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 연구 관련해가지고 이미 뭐 미국 시장에서 임상이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임상이 끝나게 되면은 차후에 좀 2차, 3차에 대한 임상까지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마이너스 6%대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은 전일자에, 그러니까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 해외 쪽에 대한 변동성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차트적인 움직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게 되면 굉장히 좀 단순 명료하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어제자의 장대 양봉 27%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30% 내에서의 조정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장중의 변동성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캔들과 이평 간의 이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 정도만 좀 좁혀준다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단기적으로 스윙적으로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많이 오른 데에 따른 변동성이 일단은 나오고 있지만요. 지금의 조정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와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 이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요. 현대상선입니다. 한진해운 합병 추진설의 동반 하락세. 큰일 났네요. 네, 오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단은 현대상선, 한진해운과의 합병 이슈가 사실 예전부터 계속 불거져 왔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일단 또 오늘은 정부가 두 기업을 강제로 합병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운주 두 종목 지금 모두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진해운 그리고 이 현대상선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게시글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상선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9%대 좀 약세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한진해운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또 이제 한진해운 현대상선을 가지고 있는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좀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두 회사가 좀 합쳐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게시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게시글도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880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입니다. 강제 합병 추진설 확실한가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해운주 업황이 많이 안 좋다면서요. 뭐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장기적으로도 안 좋은 건가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오히려 저가 메리트 부각설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좀 기대감이 섞인 게시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사실무근 기사도 나오는데 복잡하네요.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걱정되실 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해운주의 업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사실 이 합병 추진설이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또 사실 묵은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 복잡한 마음 이해가 가고 있습니다. 네, 합병 그렇습니다. 이야기 장기적으로 어떨까요? 자, 일단은 뭐 합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동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되면 얘기가 좀 틀려질 수 있는데 지금 어느 한 매체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2차 차관회의 안건 사정이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좀 확정적인 얘기들, 뭐 뉘앙스 자체가 좀 확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이 기업 자체가
뭐 주주의 기업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사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기업이 뭐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합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확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러한 루머에 좀 씌울 수는 있겠지만 휩싸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뭐 현실화가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이제 체력 자체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업황에 대한 얘기 자체가 상당히 조금 어둡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루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단편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의 변동성을 좀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을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보시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러한 루머들보다는 과연 해운 업황에 대한 성장성들이 과연 부각이 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중국 시장 쪽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 쪽 유럽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운송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네. 개념이거든요. 뭐 아직까지 뭐 컨테이너 지수도 마찬가지고 BDI 지표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뭐 저가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업황에 대한 속도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좀 고민을 보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 쪽에서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킨다라는 부분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을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중국의 지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수출입 지표도 나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공조가 경기 쪽으로 좀 손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운 업황에 대한 내용들은 또 다시 한번 또 우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일단은 뭐 직전 저점입니다. 2015년도 8월 달에 발생됐었던 저점 자체가 4,800원대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만들어냈던 주가 자체가 5,080원 정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직전 저점 자체를 깨지 않았다라는 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차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의 루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루머가 좀 나오게 되면은 그 나오는 파도에 대해서 그냥 휩쓸리시는 게 가장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좀 오른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일 것 같습니다. 6,100원대, 6,200원대. 쉽게 말씀드려서 낙폭을 한번 보여주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 시점 자체에서 다시 한번 좀 급락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6,200원대가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 또 차익성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6,200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자체를 과연 어떻게 돌파를 시킬 것이냐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구간에서 루머에 대한 대책보다는 오히려 업황에 대한 개선 흐름들 그리고 중국 시장 쪽에 대한 경기 지표에 휩쓸리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중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해운주의 업황 그래도 향후에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주셨어요. 일단은 대외적인 지표 흐름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주춤하지만 일단 합병에 대한 확실한 소식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먼저 조금 두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Y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대우증권입니다. 매각에 따른 흥행 여부 관건. 이번에는 증권주입니다. 일단은 대우증권이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인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대우증권 역시도 참 뜨거운 이슈죠.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예, 게시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뭐 앞서서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대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가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대우증권도 마찬가지로 뭐 지수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이벤트들이 좀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게시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바닥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멘토님, 매수 가능합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세요. 인수 인기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오늘은 떨어지네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장입니다. 예, 믿을 만한 종목들이 없네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잠깐의 불장난이었나요? 언제쯤 오를지 하는 질문도 나오고 있는데, 예. 자, 일단은 바닥을 잡을 때가 아닌지, 그리고 매수가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이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언제쯤 오를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쯤 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건님? 일단은 인수가 되는 예. 시점이 그래도 좀 좋은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어떨까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증권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수의 향방이 최우선입니다. 지수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증권주들에 대한 네. 향방 자체가 상방이냐 우방이냐라는 부분들, 상방이냐 하방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결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수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양시장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 썩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은 올라가기 위한 기틀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물론 이제 2050포인트를 하회를 하면서 다소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상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둘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동안에 금리 인상이라는 하나의 이슈가 나오고 나서 주가에 대한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좀 컸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하겠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오히려 한 표를 좀 던져야 되지 않는 상황인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중국 쪽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경기 지표 자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경기 지표를 좀 하방으로 만들어내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반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지수와 이제 같은 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업종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직전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깨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가정만 열려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주를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종목을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수 겸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증권주에 대한 우상향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변동성을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대우증권을 뽑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대표 금융사 3사입니다. KB금융지주 붙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붙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한국금융지주까지 붙었기 때문에 네. 보통 이렇게 좀 덩치가 큰 공룡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사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다 붙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대우증권이 가지고 있는 뭐 영업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점의 수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우증권을 내가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 자체를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평가하고 있다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흥행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우증권 입장에서는 이 3사가 싸움으로 인해서 내 몸값이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수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그러니까 해외 변수에 대한 움직임들, 그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은 다소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시장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우증권이 증권주 업종 내에서는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을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우증권이 흥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 그렇다면 증권주 중에서 탑픽으로 뽑아주시는 거죠.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자라면서 속 시원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뜨거운 종목들 궁금증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시청자 Y 진행합니다.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자, 조정이 나타나서 오늘 조금 착잡하신 모양입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먼저 7712님, 시장도 불안하고 제약바이오도 떨어지고 차기 상승 세터는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까지 제약바이오주 랠리로 좀 주도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한미약품을 제외하고는 아주 큰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시장에서 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은요, JW 중개신약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15%대 움직임들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나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전일자의 해외 변수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과 차별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당장에 부각될 수 있는 섹터 자체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꼽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미국 경제하고 좀 같은 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섹터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 뭐 기아차,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만도 시스템 다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관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내 콘텐츠 업체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연예, 엔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피해갈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저희 CJ ENM입니다. CJ ENM을 추천을 드리면서 MSCI 전기 편익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업종 정도로 더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들이 딱 불거지게 되면 부채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금융부채가 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부채 비율 자체가 좀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 아이디어를 좀 삼으신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 1% 이상 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28 좀 안정적으로 찾아가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내 스스로가 좀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을 좀 거둬들일 겠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들을 좀 세워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한 종목군들 내에서 찾아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일단은 제약바이오주의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해주시면서 상승 섹터를 뽑아주셨고요. 또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약세, 수혜주, 자동차주들까지 같이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지금 9217님이요. 중국 관련주 언제쯤 다시 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중국 증시 요즘 정말 좋잖아요. 네, 계속해서 상해종합 증시도 계속 이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 관련주에 관심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은 국내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 아니면 중국 기업과의 연계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했던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과 같이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변동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정말 멘붕에 빠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탈 그 이상으로 올라간 종목군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서부터는 매수를 하셔야 되는 업종들을 좀 보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가 7%, GDP 자체를 6.8%에서 7%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내보냈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오중전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희가 30% 이상의 수익률을 좀 거둬들이면서 좋은 성적을 좀 내줬었던 종목군들인데 보령메덴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적인 성장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없이 뭐 좀 빠졌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200일선 자체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시장 내에서의 좀 연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중국의 수출 지표하고 수입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다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보다는 이 안 좋은 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보셔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학주 섹터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이미 급등했던 종목들은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해주시면서 지금부터 매수 가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골라 담으셔야겠는데요. 그중에서도 화학 섹터를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처 못해드린 답변은요.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최영동 멘토의 무료 방송에서 마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멘토님 이제 시청자 퀴즈 답 공개해 주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청자 퀴즈를 딱 들으신 분들 너무 재미있어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의 퀴즈의 정답입니다. 정답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3번 용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한때 정말 핫했던 드라마의 그렇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용의 눈물이었고요.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최영동 멘토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 당일치기 종목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증시 Y를 또 진행하는 이 시간에도 사실 이 종목을 계속 좀 제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올랐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 좀 사이에. 아쉬워서 네. 예.
일단은 뭐 높은 가격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따라 들어가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그런 부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 11시 반입니다. 제 이 시간이 끝나는 11시 반에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의 무료 방송에서 추천을 드릴 생각이니까요.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 무방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평 자체가 자리 잡고 있는 예상 수익률 10% 보면서 매매를 좀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당일치기 종목으로 수익 달성 기원합니다. 자, 시장의 궁금증 많이 풀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증시와이는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